독서 어떻게 할 것인가 2부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가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왜 읽지 않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석학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살펴봤고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독서법을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게 저희가 할 것들이 가장 그 5개 정도를 저희가 할 거예요. 5개 정도 할 건데, 독서 전술 PQ4R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독서 전략으로 유형별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 유형별로. 그 다음에 낭독. 우리가 그 리딩 메이커 할 때도 낭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낭독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필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필사도 멘텟이라는 멘텟 서머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독서 토론. 혼자 읽는 게 있고, 혼자 읽는 게 있고, 같이 읽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 토론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비판적 글쓰기 해서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좀 더 깊게 가볼 거고요. 어떤 거는 좀 가이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Q4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술이라는 건 아시죠? 전술은 혼자 읽을 때, 독서 전술이랑 혼자 읽을 때 어떻게 그 단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은 같이 읽을 때, 여러 권 읽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전술인데 이 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가 프리뷰, 그리고 퀘스천, 그 다음에 4R이 read, reflect, recite, review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프리뷰는 뭐예요? 훑어보기잖아요. 훑어보기.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 사면 겉에 추천서라든가 책 제목이라든가 뭐 이렇게 띠도 둘러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용어 같은 거 써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서 책 내용을 예상해 보는 거예요. 목차라든가 뭐 머릿말이라든가 맺은말까지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걸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뭔지, 화두는 뭘 던지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뷰로 이 책의 근본적인 왜 이 책을 썼을까랑 이런 것들을 한번 훑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만 훑어보면 안 되고 작가를 봐야 돼요. 특히 작가의 발자취.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나. 예, 일반 서적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번역서 같은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기계공학 하던 사람인데 무슨 문학을 번역했다든가 이러면은 실수가 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의 발자취도 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차를 봐라. 목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쭉 끌고 가겠구나. 나는 이 길목마다 어떤 질문을 던질 거야. 그리고 어떤 답을 찾을 거야. 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뷰가 필요하고. 두 번째, 퀘스천. 계속 얘기했죠, 제가. 질문을 던져라. 제가 아까 무슨 페이지를 활용하라고 그랬죠? 0페이지를 활용하죠. 0페이지의 빈 공간에 내가 쓰고 싶은 질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자가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왜 책을 읽어야 하지? 저도 오늘 첫 단어가 그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0페이지를 활용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라.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저번에도 추천 잠깐 드렸지만 딜리버링 해피니스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 자포스, 왜 아마존이 자포스를 인수했나 이런 책도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질문이 그래요. 자포스가 뭔데? 단순하게 신발 판매 업체를 왜 아마존이 그렇게 그 많은 가격에 인수를 했을까? 처음에 의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보면 CS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CS. 근데 그게 단순 고객 CS가 아니라 읽어보니까 내가 질문을 나중에 답을 보니까 단순 CS가 아니라 외부 고객만 고객이 아니라 내부 고객도 고객이었다는 거죠. 직원들에 대한 헌신적인 그런 복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꼭 던져라. 이런 얘기에서 두 번째가 퀘스천이고요. 세 번째, 리드.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읽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저는 3고를 얘기합니다. 3고. 고스톱이 아니라 벌써 손이 틀려. 부드럽죠? 많이 쳐봤다는 얘기지. 자, 3고는 뭐냐면 긋고, 적고, 접어라. 긋고, 적고, 접어라. 긋고, 적고, 접어라. 네. 긋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밑줄을 치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밑줄을 친다는 의미가 뭘까요? 중요한 거기도 한데 밑줄을 친다는 의미는 내가 1차적인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얘기하건 제가 줄을 쳤잖아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이 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긋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적는 거는 내가 이 저자에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동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플러스 어떤 생각으로 접목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라는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했죠. 능동적인 읽기를 하라. 리드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접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접었다는 얘기는 이거를 언젠가 다시 사용해 먹겠다. 저는 접는 것도 모서리만 접는 것도 있고 반을 접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하고 반까지 접었다는 얘기는 이거 반드시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 의미를 더 보면 돼요. 어떤 식으로 접는 거에 따라서 목이 많으니까 막 침이 튀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고 네 번째 뭐죠? 리플렉트. 리플렉트 무슨 뜻이에요? 반영하다, 뭐 반추하다, 뭐 그런 뜻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숙고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숙고한다.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은 내용들을 그냥 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내 삶과 내 직업과 내 가정과 내 일에 대해서 한번 반추해보는 거예요. 비추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까지 고민하는 게 우리 책 외에 읽기 시작했죠? 삶을 변화시키려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리플렉트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리사이트. 암송. 암기하고 다릅니다. 암기와 암송. 암기는 그냥 받아들여서 기억하는 건데 암송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성찰과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나한테 스스로 소화시키면 우리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멋있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적합한 때와 장소와 의미 부여가 되는 때 그 말을 쓰는 거죠. 그 얘기는 암송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하게 암기한 게 아니라. 제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 가서 다른 데서 써먹어요. 근데 뭐 선생님이 얘기한 거 딴 데서 써먹고 욕만 먹었어요. 막 이런 사람도 많아. 그때 때와 장소와 분위기랑 이런 거 다 맞춰서 해야 되는 TPO가 맞아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막 짓거리면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사이트다. 마지막으로 리뷰다. 리뷰. 이거 뭐 말 그대로 그냥 다시 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프리뷰랑 리뷰랑 어떻게 다르죠? 미리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리포터 같은 걸 얘기하면 프리뷰는 계획서야. 그죠? 나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계획서를 해놓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뷰는 뭐냐면 결과 보고서인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을 냈어? 하지만 난 이거야? 아니면 그게 맞아?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도 더 있어? 라고 해서 결과 보고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결국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카페에다가 올리고 그걸 나중에 페이스북에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PQ4화로 독서를 혼자 읽을 때는 이 전법을 하나씩 써보면 자기가 독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결국 뭐예요? 더 기억에 남고 더 잘 활용하려고 독서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방법이다. PQ4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놨어요?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같은 책을 읽어도 받아들이는 게 틀리고 그걸 활용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 독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형이 있는데 유형에는 제가 분류를 하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그죠?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사람. 우리 보면은 이 안에서도 나 사장까지 가야지, 우리 신입사원한테 생각해봤잖아요. 사장까지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난 여기서 배워서 창업할 거야. 나는 프리랜서 선언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가 프리랜서나 창업가. 세 번째, 답답하죠.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사람.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번째라는 거야. 꿈도 없이 살아가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책을 읽는 게 좋을까? 첫 번째,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중요한 게 이 독서를 통해서 업무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아서 리더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어떤 역량? 역량을 키워야죠. 리더가 되려면.
첫 번째는 직무의 전문성이에요. 직무의 전문성이 없으면 리더로 올라갈 수 없죠. 그죠? 내가 바둑 사범이 되려고 그러는데 장기를 줄 줄 알았는데 바둑을 못 둬. 일단 바둑을 단수로 해갖고 1단이 돼야죠. 그죠? 1단이 아니죠. 사범 되려면 아마 7단 이상 프로 1단이 돼야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나의 사고의 중심을 키우는 거예요. 중심을. 전문성. 나라는 이 인격체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말이 막히면 편집점이 길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본인 자신의 본질을 키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데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정말 불쌍한 리더인 거잖아요. 근데 리더십은 나의 중심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따라오게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끔 만드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을 채워줘야죠. 머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역량 중에는 전문성은 머리를 채우는 거지만 리더십에는 심장을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을 채우는 거에는 전략적 기획 능력, 기획이 따라줘요. 어떤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일은 이렇게 풀어야지 되지 않겠어라고 끌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노하우와 최신 트렌드를 공부해요. 노하우도 있어야죠. 이 전문성, 야 이거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면 30분을 줄일 수 있어. 그리고 야 어디 갔더니 최신의 칼로 뭐 어떻게 다시 요리하더라. 트렌드를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인재 경영, 인재 관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고요.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독서를 통해 업무의 가치 창출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사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뛰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공을 써야 돼요. 내공. 회사 다니면서 그러니까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건 달라요.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회인 야구 하는 거랑 실제 프로에 가서 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래서 내공 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내공은 수식으로 펼쳐보면 이거 적어놨어야 되는데 못 적었네요. 열정 플러스 콘텐츠. 열정 플러스 콘텐츠. 콘텐츠는 뭐가 있어요? 자산이나 기술인 거죠. 자산이나 기술. 열정 플러스 자산. 곱하기 태도예요. 그럼 태도가 0이면 뭐가 돼요? 앞에 거 안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서를 읽고 자기를 다독이는 거예요. 왜? 프리랜서나 창업을 하려면 누군가 컨트롤 해주지 않아요.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프리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쓴 기본서를 제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 기본서를 보다 보면 이따 이해를 해. 그 다음에 그 분야에 꾸준히 독파되고 있는 책들을 보는 거예요. 스테디셀러를 보고 마지막으로 베스트셀러를 보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베스트셀러부터 본 사람들은 최신 트렌드는 있는데 깊이가 전혀 없어요. 그런 순서를 읽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필살기를 읽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리면 뭐 요리의 뭐 정석 이런 거 읽었고 그 다음에 뭐 스테디셀러 읽었으면 최신 트렌드 있는데 마지막에 필살기는 뭐냐면 요리가 아니라 요리를 먹는 사람들, 고객에 관련된 제 같으면 고객에 관련된 책을 읽어서 나만의 필살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남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요리사라면 이분이 음식을 드시고 가셨으면 남긴 거 같은 거 체크할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이런 거 싫어하고 매운 거 싫어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서 좀 더 남기는 게 적겠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럼 부를 거야 아마 고객이. 아, 저 어떻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다른 프로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는 조직 생활하는 동안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선배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고 배우라는 게 그런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경영서적만 읽은 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인문과 고전, 사회과학으로 채워줘야 돼요.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석학들 아까 보셨잖아요. 인문 고전을 읽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그 마지막으로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흰토끼가 나와요. 흰토끼 어때요? 뭐 하는 거 없이 엄청 바쁘죠. 막, 어떻게 시간이 없어? 막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직장인들이 다 그래요. 너무 생각 없이 시간에 쫓기고 그냥 사는데 급급해. 그래서 꿈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연결을 위한 단절을 가지라는 얘기가 CEO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멍 때리기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저는 마지막 날 말일날 보면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내일 관둘 사람처럼 정리하는데 그게 정리라는 게 내 마음도 같이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다음 달 생각을 한번 정리해봐요. 지난달 이렇게 했지만 다음 달 이렇게 해봐야지. 정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거기 보면은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보면은 붉은 여왕이 같이 뛰는데 계속 화면이 요번에 영화도 나왔는데 화면이 똑같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야, 제자리에 걸을 거면 진짜 미친 듯이 뛰어야 돼. 제자리 뛰기 하는 것도 그만큼 그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 제자리인 거야. 그럼 뭔가 변화를 안 주면 도태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트렌디 서적 많았어요. 뭐 일본에 잘 나가는 창업 100가지 뭐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찾은 사람도 있어요. 꿈을 찾은 사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